자, 지금 토지 이동을 보고 계실 때 이동할 때 신청 서류가 뭐인지 이걸 보시고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요? 지금 보실 게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등기 촉탁 대상인가 아닌가 이걸 보셔야 되고 청량을 해서 이동을 정리하는지 요거 정도 보시면 돼. 이동 신청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신청 기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한 내용들을 지적 공부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내용을 등기 촉탁할 건지 아닐 건지 요건 기준이 뭐라고요? 경계가 바뀌거나 좌표 면적일 정리할 때는 청량해야 하네요. 청량해야 하네요. 하죠. 등기 촉탁 대상 인간인가는 등기부에 있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었는지 이걸 꼭 보시라고. 나중에 암기상인데 이해를 오류를 요약지 나오면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이게 암기상 줄겠죠. 등기 촉탁 대상 인간인가. 그 다음에 청량 대상 인간이 여기까지 보시면 돼. 그럼 지금 등록 전환이 있죠. 2번. 등록 전환 앞에 용어 정해주세요. 어디에 있던 토지를 어디로 옮겨 등록한다. 첫째 줄 양가를 1번에 등록 전환 이란 밑줄 임야 동그라미 임야 대장 임야 동그라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죠. 이미 등록된 토지인데 어디로 토지 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여기가 무고동이다.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있겠죠. 공부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인데 뭐로 고치겠다고. 요 임야 대장 없애고 임야도 없애고 요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또는 뭐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겠다.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여기 있던 토지를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토지 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 대장으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면 기본이 임야 대장에 있는 지목은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겠죠. 거래가 잘 되는 지목이 토지 대장. 거래가 잘 안 되는 거 대부분 뭐요? 임야겠죠. 임야. 목장용지 같은 거.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걸 지적도 토지 대장으로 옮기려면 지목이 바뀌겠나요? 안 바뀌겠나요?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보통 이리 갈 거 아니에요. 그 지목 변경 수반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등록 전환하지만 예외가 시험 나겠죠. 예외가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임야 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옮기려면 일반적으로는 뭐가 바뀌는 것이 일반인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원칙인데 등록 전환은 되지만 그 말은 임야도를 없애고 임야 대장 없애고 토지 대장 지적도 만드는데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것이 있다. 자, 거기 보시면 2번에 이제 취지가 등록 전환의 목적은 축척이 작은 소축척이 있죠. 임야 대장, 임야도 등록지를 축척이 큰 대축척인 토지 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함으로써 나와 있죠. 정밀도 높이고 관리 합리화를 위해서. 그래서 밑에 3번 등록 전환은 대체로 뭐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원칙인데 반드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외사항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 전환 대상 토지에서 1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 전환이 있죠. 산지관리법 밑줄.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지목 변경도 토지 이동입니까 아닙니까? 지목도 표시 맞잖아요. 지목 변경은 또 토지 이동 맞죠? 등록 전환도 지금 토지 이동 맞죠? 그런데 등록 전환 시에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원칙인데 등록 전환할 때 관련 법이 임야 산지관리법이야. 산지관리법은 다 임야 아니야. 산지관리법에 적용받는 토지는 다 임야야. 그러면 등록 전환 나오면 어떤 법이요? 산지관리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형질 변경. 자, 보세요. 여기 토지가 산지관리법에 적용받는 임야야.
임야를 개간할 수 있어 없어요? 개간할 수 있죠. 개간되면 전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임야인데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고. 나중에 농지법 가시면 왜 농지 소유자가 그 안에 농가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런 건축법상 사용성이 떨어졌다. 어떤 법요?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 건축법상 사용성이 그게 등록 전환에 관련 단어입니다. 그게. 좀 이따가 지목 변경 나오면 지목 변경할 때는 국토계획법이라 또 따로 나와. 일단 등록 전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데 관련법은 산지관리법, 건축법. 좀 이따 보시겠지만 지목 변경은 산지관리법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수반한다. 지목 변경 수반이 원칙이다 그랬죠. 2번 체크하시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자 보세요. 여기가 무고동이죠 지금. 무고동에 임야 있어 없어요? 뭐 있겠지 뭐. 조그만한 임야도 있겠지. 여기가 무고동이에요. 요만큼이 원래는 임야 대장 임야도 등록지였죠. 이게 다 등록 전환이 되어서 다 뭐로 만들어졌다고? 토지 대장 지적도 만들어졌어요. 요만큼만 남아 있어 지금.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서 요만큼 남았죠. 요만큼 요 필지 가지고 지적 임야도 임야 대장 관리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건 그대로 뭐로 두고 지목이 임야 두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보세요. 요 토지가 사실상은 형질 변경이 되었어요. 만약 임야인데 개간해서 밭농사 짓고 있다고 형질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야는 마음대로 지목 변경이 안 돼. 지가 개인적으로 농사 짓고 있죠. 지목은 그대로 뭐 두고 임야 두고 요만큼 요거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는데 법률상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지목을 뭐를 두고 임야로 두고 등록 전환할 수도 있다고. 도시군관리계획표입니까? 도시관리계획선에 잘라보니까 이렇게 잘려. 토지가 이렇게 잘렸어요. 도시관리계획선에 잘라보니까 여기 안에 어디에 있는 임야 대장, 임야도 있는 토지가 들어갈 수 있죠. 이건 앞으로 뭐로 하겠다고? 개발하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러면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그대로 임야 두고 뭐를 할 수 있다고? 등록 전환할 수 있다. 1번 보세요. 대부분 토지가 뭐가 되어서 등록 전환되었다 돼 있죠.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요만큼만 남아 있다는 거야. 요만큼 가지고 임야도 한 장을 관리하기에 불합리하니까 요거 뭐 없이 제목은 지목 변경 없입니다. 지목 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뭐 사실상 형질 변경 밑을 떼었지만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그것도 지목은 그대로 임야로 두고 등록 전환할 수 있고 세 번째 도시 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하니까 임야 대장 임야도 안에 있는 토지가 관리 계획선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요거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나중에 암기할 때 뭐 대도사 그렇게 암기하네. 대부분 토지가 도시 관리 계획선 사실상 형질 변경되면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등록 전환 신청은 둘째 줄 뒤에 등록 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죠. 됐죠? 넘기시고 4번에 등록 전환 시 첨부 서류.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죠. 그러면 등록 전환 신청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관계 법령 어떤 법? 산지관리법 등이죠. 토지 형질 변경,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있었죠.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뭐 준공 끝났음을 정명을 쓴 서류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공사를 하겠다고 어디 가서 준공 신청을 공사 착수 신고를 어디 가서 하겠나요?
시군구에 신청하겠죠.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공사 준공 확인서 줬겠네. 그잖아요. 공사를 하겠다고 관할 시군구에 가서 신청했을 거 아니야? 끝났으면 누가 준공검사증 내줬어요? 시군구청장이. 원칙은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왜냐하면 등록 전환은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니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제출하는 서류가 누가 관리하고 있으면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가 확인하면 끝나면 되죠.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시험에 간혹 나오는 질문이니까 예외입니다. 원칙은 서류 가져가야 한다. 예외로 제출하는 서류를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럼 5번에 지적공부 등록 및 정리 방법. 등록 전환은 청량해야 하네요. 등록 전환은 축척이 임의하니까 6천분의 1 축척이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토지 대장 만들려면 기본이 1200분의 1이야. 그러면 대축척으로 정밀도 높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바뀌어? 면적도 바뀌고 경계도 바뀌고 할 거 아니야? 청량해야 하네요. 경계 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니까 청량하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청량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2번도 방금 전에 복구할 때 복구 청량해야 하네요.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하고 자료도의 설정 면적이 허용 범위 초과하면 청량한다 그랬죠. 이것도 보세요. 임야 대장의 면적이 있겠죠. 등록 전환 청량해야 하네요. 하죠. 면적하고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 예? 122 임야 대장. 예를 들면 등록 전환 청량한 면적이 123이면 허용 범위 이내이면 뭐를 올리겠어요? 정밀도 높아 이거 올려야 되겠죠.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올리는 거 없어요. 청량할 때 소축척이었기 때문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올려요. 그러면 120이고 청량해보면 140이야. 허용 범위 초과한다. 그러면 뭐가 아예 잘못된 거야? 면적이. 임야 대장상 면적이 아예 잘못된 거지. 대축척으로 청량해보니까 이게 정확한 거 아니야. 그러면 임야 대장 면적은 직권으로 뭐하고 말소시키고 등록 전환 청량한 면적 140 올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할 때는 청량을 한다 안 한다? 면적도 올리고 경계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2번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이다 그 말은 등록 전환 청량한 면적 그 말입니다.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이면 이내 그게 함정이죠. 이내이면 종전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면 안 돼요. 임야 대장 면적은 기준될 수가 없다고. 이제 대축척으로 청량한 등록 전환될 면적 그 말은 등록 전환 청량한 면적을 올린다. 이게. 뒤에 허용 범위 초과란 말이 있나요? 둘째 줄 초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 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하고 정정한 후 등록 전환해야 한다. 그 말은 어떤 면적을 올리라고? 청약 때문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올려라 그 말입니다. 등록 전환에서 함정은 허용 범위 이내 그게 함정이에요. 이내이면 종전 임야 대장 면적이 아니고 등록 전환될 면적. 초과하면 직권으로 임야 대장 면적 정정. 얼마로? 임야 대장 면적을 얼마로 정정? 140으로 정정. 임야 대장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뭘 올리라고? 140인 등록 전환될 면적을 올립니다. 종전 임야 대장 면적을 그대로 하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줄 토지 소유자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2번 소유자는 임야 대장 소유자 그대로 올리면 되죠. 3번이 기타에서 2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표시 변경 등기 촉탁한다. 등기 촉탁 밑줄 해야 하네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임야 대장 임야 도는 없어지고 토지 대장에 집은 새로 매겨야 안 매겨요? 매기잖아요. 앞에 신규 등록 전환할 때 집은 어떻게 보여요? 요 토지가 임야 대장에 있던 토지였죠.
요걸 등록 전환한다고 인접 토지가 100번이야. 그럼 인접 토지 본번에 뭐 부분을 붙이라고. 지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임야 대장 지분 없어져야지. 이제 없어지고 새로 지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해야 하네요. 지분. 지목이 용도가 바뀌었으면 지목도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고 면적도 바뀌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이 바뀌니까 등기부도 바꿔라. 촉탁해야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록 전환 시 결번이 발생한다. 임야 대장에 있던 임야도에 있던 지분 없어져야지.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결번이 발생하니까 어디에 적어라? 더하기 결번 대장 기재. 그죠? 뭐 5번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배우시는데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청량. 짝꿍이죠. 도시개발 사업 등 하면 어떤 청량? 지적 확정 청량. 뭘 만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만들죠. 축척이 얼마요? 500분의 1. 지적 확정 청량을 하는 지역 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의 토지가 있으면 어차피 뭐 할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에 여기 안에 요만한 도시개발사업지구야. 이 안에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있죠. 이거 어차피 뭐 할 거요? 싹 다 개발하고 다시 싹 다 청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등록 전환할 필요가 없지. 이중으로. 그 다음 옆에 분할. 분할은 토지를 쪼갤까 말까는 내 마음이죠. 원칙은 분할은 신청 의무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분할 신청 의무는 원칙 없어. 이거는 이제 예외가 분할 신청해야 하는 게 예외야. 이제 토지를 그냥 일필지 전체를 내가 팔까 쪼개서 팔까는 소유자 마음 아니야? 강제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원칙은 토지 분할은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게 딱 한 개 있어요. 그게 예외사항이에요. 거기 분할은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분할 신청 대상 토지에서 1번 분할 신청 의무가 없는 것이 기본이다 그랬죠. 분할 신청 의무가 없는 것. 토지 소유권을 내가 넘길 때 다 넘길까 쪼갤까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매매할 때도 쪼갤까 말까는 내 마음이죠. 2번 밑줄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상 지상 경계가 좀 불합리해도 불편해도 그냥 써도 되고 쪼개도 되고 내 마음이죠. 그런 편이 낯설기 때문에 1번은 토지 소유권 이전 매매는 알겠죠. 다 팔까 쪼갤까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2번 같은 거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에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았다. 만약에 무슨 토지 개발하는데 여기 일부가 임야도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고 신청하니까 이 부분은 개발행위 허가 안 나옵니다. 쪼개서 오시면 제가 허가 내드리면 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분할이 되어야 허가 개발 사업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경우 분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할 신청 의무가 없다 할 때 2번 시험에 간혹 나오면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신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2번 체크하시고 분할 신청 의무가 있는 것 1필지 일부가 밑줄 일부가 뭐 형질 변경 1필지는 1필지의 지목이 몇 개? 1지목주의죠. 1필목주의죠. 1필지 일부가 뭐가 됐다고? 형질이 바뀌었다고. 형질이 바뀌면 용도가 바뀌었다 그 말 아니야. 이거 그냥 둬요. 쪼개야 돼. 1필지가 될 수 없으니까. 그 1필지 요건 항상 동일성과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지지지 소축 등에 이렇게 했잖아요. 지목이 같아야 되고 지분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고 축척이 같고 등기 여부 같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 1필지 되죠. 그 1필지 일부가 형질이 바뀌어버리면 쪼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만들 때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이 된 경우 분할 신청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분할하려면 청량해야 하네요. 총량을 해야 보자. 총량을 이렇게 해야 될까? 1필지를 쪼갠다고 이렇게. 그럼 뭐를 경계도 다시 해야 되고 지분도 다시 해야 되고 면적도 다시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촉탁해야 하네요. 지분 바뀌고 이 부분 쪼개면 다시 뭐예요? 쪼개졌으니까 더 분할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밑에 4번에 분할시 첨부 서류 4번에 1번 양가로 1번에 1번 분할 허가 대상이며 허가서 4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 확정 판결서 4번 토지 소유자끼리 경계 분쟁이 있어서 소송 걸렸다고 그러면 쪼개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갑이고 을 토지인데 요만큼 같이 쓰고 있었다고 갑하고 을하고 경계 분쟁이 있어서 소송 걸었죠. 해보니 요렇게 판결 날 수 있나 없나요? 요렇게 다시 쪼개야지. 판결문 가져오라고. 아시겠죠? 판결문 사본은 대부분 소유권 분쟁 때문에 소송이 갔다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 2번에 1필지 토지 일부가 뭐요?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다. 의무적으로 분할 신청해야 되죠. 그럼 뭐 가져오라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하라 그 말이죠. 분할 신청할 때 형질 바뀌면 모두 함께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제출. 당연히 지목 변경 신청서를 누가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이 지목 변경해 줬겠네. 그러면 소관청이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분할 시 지적공부 등록 및 정리 방법은 토지 표시사항 정리해서 1. 분할하기 위해서는 분할 청량해야 하네요. 하고 종전의 경계도 따로 정해야 되고 면적도 쪼개야 되겠죠. 새로이 경계 면적을 결정한다. 2번은 됐어요. 2번은 나중에 하시고 5, 6월달 이후에 하시라고. 2번에 토지 소유자 정리 분할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를 쪼갰을 뿐이죠. 토지 소유자의 원하는 사항은 분할 전 대장에 등록된 것을 그대로 옮겨 등록한다. 합병은 내 토지인데 이렇게 2개 이상 필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 내 토지를 합칠까 말까는 누구 마음이야? 소유자 마음이죠.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 예외겠네. 반드시 합쳐서 관리하라고. 합병 신청 의무. 그럼 보세요. 밑에 합병은 당연히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2번 별표 합병은 경계나 면적의 변경을 가져옵니다. 보세요. 합병하게 되면 요 토지가 원래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면적이 100이고 이게 100이었죠. 그럼 합병하면 이거 없어지고 면적이 200 될 거 아니야. 경계 변경도 가져오고 면적도 가져오죠. 이 청량해서 변경할 필요가 없이 필요 규정 경계는 말소시키면 되고 면적은 합치면 되니까. 합병은 시험 나오는 것이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지만 청량에 의해서 합병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경계의 변경을 가져오나 청량을 요하지 않는다. 합병 대상 토지 소유자 필요하면 합병 신청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체크하시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밑줄 아파트 단지 있죠. 단지는 개개 동마다 다 쪼개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합병돼 있다고.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 의무입니다. 의무. 3번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도로 제방, 하천 구고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다 암기할 수가 없다. 그거는 지목할 때 이걸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학교, 길, 물. 학교 용지 있죠. 길이 해당되는 게 도로가 있죠. 철도 용지 있죠. 물에 해당되는 것 하천, 국어, 제방, 유지, 수도 용지 있나요?
여기 학교 길물에 해당되는 지목이에요. 요 토지하고 공장용지하고 채용용지 있나요 없나요? 공원도 있죠. 채용용지. 학교 길물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요거 학교 길물에 해당되는 지목이 뭐예요? 학교하면 학교용지 밑줄 해보시고, 길하면 두 가지, 도로하고 뭐 철도용지 묶어서 길, 물하면 다섯 가지. 하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있죠. 뒤에 수도용지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물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끝에 공원, 채용용지하고 여섯 번째 공장용지 있죠. 학교, 길, 물, 공장체 그렇게 암기하십니다. 학교용지, 학교 있죠 여기 옆에. 학교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입니다. 학교, 길, 물, 공장체 지목이면 공장 건물 있죠. 용지도 합병 신청 의무야. 채용용지 있죠. 문수구장 있죠. 이것도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1번인데 2번 공동주택 부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고 학교, 길, 물, 공장체 지목은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시험에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장은 합병 신청 대상이다? 아닙니다. 2번 3번 체크해 주시고 의무 적으시고 3번에 합병에 제한 있나요? 합병의 제한 보세요. 합병을 시킨단 말은 2필지 이상이었던 것을 1필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몇 가지 있었어요.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 합병이 1필지 요건인데 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한다 했잖아. 지목이 같아야 한다.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축척이 같아야 한다. 등기가 된 것은 등기된 것끼리 1필지. 등기가 안 된 미등기는 미등기끼리 등기 여부가 같을 것. 이게 동일성을 유지한다 그 말이죠. 연속성은 집안이 연속될 것. 이게 1필지 요건이야. 그러면 합병도 2필지 이상이었던 것을 1필지로 만들겠다 그 말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갖춰야지. 동일성과 연속성을 가져야 1필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합병 제한은 1번 보세요.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 합병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고 용도가 서로 다르다. 안 되겠죠? 소유도 다르다. 축척이 다르다.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여기 1필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또랑 국어가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도로 국어가 있으면 1필지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연속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거. 등기된 것은 등기된 끼리 1필지. 등기가 안 된 것은 등기가 안 된 것끼리 1필지가 되죠. 그래서 7번이 익히실 내용이에요. 7번. 민법이 필요한 겁니다. 7번 체크하시고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다음에 등기 보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권이죠. 용익권은 여기에 2필지죠 지금. 여기 일부에 지상권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전세권 등기가 있다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소유자 같아야 달라요. 갑소유 토지야. 1필지에 일부 세를 놓을 수 있나 없나요? 이건 합병에도 관계없지. 용익권은 1필지 일부도 가능하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역지 배우셨나요? 지역권 설정 계획할 때 내 땅을 서십시오. 승낙하는 토지가 승역지야. 뒤에 승역지에 대한 뭐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도 똑같이 용익권이죠. 요역지하면 안 돼요.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3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전부의 등기 원인, 연월일, 접수 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줄이면 창설적 공동저당. 여기 2필지죠 지금. 갑 소유 토지가 토지소유 갑이 은행 가서 담보 잡으러 간다고. 100번지하고 101번지 2필지 공동 담보로 제공한다고.
돈을 1억 원 빌려 쓰기 위해서 지금 2개 이상 이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자. 등기 원인이 같아야 달라요. 1억 원을 빌려 쓰기엔 등기 원인이 똑같고 등기 연월일 똑같죠. 접수번호 것도 똑같죠. 이게 창설적 공동저당이에요. 그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100번지에 저당권 설정했죠. 예? 추가로 나중에 여기 1억 원 빌려 썼잖아요. 지금 1억 원 빌려 썼죠. 나중에 추가로 여기에 또 빌렸어요. 이건 상설적이야, 추가적이야. 추가적 공동저당은 안 돼. 왜냐하면 1필지 여기 보세요. 100번지였을 때 저당권 101번지 저당권이 합쳐져야 안 합쳐져? 합칠 수가 없지. 1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없다는 거야. 1필지 일부의 저당권 어떻게 설정해? 못하지. 그래서 추가적 공동저당 안 되고 창설적 공동저당의 표현이 뭐예요? 등기 원인 또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다 나면 그게 창설적 공동저당. 그거는 합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부에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 창설적 공동저당 빼고 나머지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된다고? 압류, 가압류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 공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등기가 있는 때만 합병이 되고 그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등기법 책에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하필 등기할 때 나올 거예요. 하필 등기. 자, 그 정도 하시고 밑에 박스에 합병이 가능한 경우 있죠.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 방금 전에 보셨듯이 그 위에 있는 등기만 가능하고 그 위에 등기는 합병이 안 된다. 그렇게 생기시고. 합병 신청 절차는 토지 소유자가 합칠까 말까 내 마음이죠. 소유자 임의적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밑에 2번 체크하시고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 해봤죠? 공동주택 부지 밑줄 합병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지목이 쭉 나와 있는 것은 학교, 길, 물, 공장체. 공이 뭐예요? 공원, 장, 공장용지, 채용용지만 추가하면 돼. 학교, 길, 물에다가 공장체. 당연히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한다. 60일 밑줄. 그 다음에 지적공부 등록 및 정리 방법은 합병은 청량을 해요. 2번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청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밑줄. 그게 답이고 청량을 하니까 셋째 줄 이동조사에서 등록하겠죠. 이동조사. 합병은 당연히 소유자는 같아야 달라요. 소유자가 같으니까 소유자는 동일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만 합병이 가능하므로 합병 후에 토지 소유자가 가능한 합병 전 소유자 그대로 올리면 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지목 변경 밑줄. 지목 변경은 토지가 용도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주된 용도 기준 아니요?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그래서 지목 변경 대상 토지 보니까 1번 어떤 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밑줄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전 답이 뭐로? 주택지로 대로 바뀐다. 그게 지목 변경이죠. 앞에 등록 전환할 때는 어떤 법이 나왔어요?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은 등록 전환 표시고 산지는 임야를 말하니까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은 등록 전환 표시고 국토계획법 형질 변경 공사 끝났다 나오면 뭐? 지목 변경.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분교였는데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되었죠. 폐교된 그 건물을 사업체에서 인수해 쓰고 있다고. 거기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자, 3번은 좀 이따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다시 보시고 넘겨보시고. 뭐 지목 변경 신청 절차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형질 바뀌었겠죠. 공사 끝났다고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밑에 2번 신청서 등의 첨부 서류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형질 변경이 되었다. 공사 끝나야 되겠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건 누가 줘요? 시군구청장이 주겠지. 이건 가져갈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요? 형질 변경 준공검사 확인서는 누가 줘요? 지적소관청이 주겠지. 시군구청장이. 그럼 누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소관청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가름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와야 되겠죠? 미연에 국유지, 공유지 등의 경우 용도 폐지되었다. 국유지, 공유지. 대표적으로 국공유지는 국유지를 하게 되면 정부 종합청사 건물이 너무 노화되었다고 용도 폐지되었어요. 공유지 같으면 여기 구청 건물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너무 노화되어서 안 쓰게 되다. 그 용도 폐지야.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순서리에요. 국공유지였는데 용도 폐지가 되었다. 그러면 지금 국유지로 공공용으로 쓰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 사유다. 지목 변경할 때 서류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와래. 뭐 니은은 시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티거 체크하시고 토지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그거죠. 대표적으로 형질 변경이 되었다.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지목 변경 신청할 때 기억하고 티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간혹 나는 게 2번 체크하시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 전용 허가, 보전산지 전용 허가,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죠? 등 지목 변경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 있죠? 지목 변경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의 지목 변경 환기하고, 두 번째 따로 전답 과수원, 지목할 때 전 물을 상시를 이용하지 않는, 답 물을 상시를 이용한다. 과수류 재배 있죠? 거기에 농지법 가시면 농지 지목이에요. 전답 과수원이 재배하는 토지여서 농지 지목이에요. 전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인 때는 서류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개발행위 허가 받았죠? 허가 받은 대로 지목을 지금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없어요? 허가 받은 대로 쓸 수 있죠? 지목 변경과 규제를 받지 않은 경우하고 전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이면 뭐를 가져가지 않는다?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시험 나온 거예요. 전답 과수원 상호간 지목 변경일 때는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당연히 밑에 3번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면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지목 변경은 지목은 청량해안이에요. 청량은 경계좌표 면적을 바꿀 때 청량하는 거야. 지목은 경계좌표 면적이 아니죠? 지적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럼 답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답은 두 개이네.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청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첫째 줄에 지적 청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회복 있죠. 이게 또 극히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경우인데 한 가지만 함정입니다. 자, 여기가 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자, 공간정보관리법 기본은 바다는 토지 아니요. 아니요. 하천은 지목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만 토지가 아니야. 그러면 지형의 변화가 되었다 그 말은 온난화 현상으로 바닷물이 자꾸 불겠죠. 불다 보면 이 토지가 이렇게 물에 잠길 수 있나 없나요? 그럼 토지였다가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말소야. 다시 지형의 변화로 물이 빠질 수 있나 없나요? 빠지면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말소 회복이에요. 함정은 지적소관청은 자기가 국가기관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인 지적사무를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말소가 되면 일단 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요. 니도 알겠지만 혹시 네 토지가 바다가 잠겨서 말소시켜야 되니까 나한테 와서 말소 신청을 하라고 통지해요. 이 아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땅이 없어진 거 아니야. 그 이때 토지 소유자가 말소 통지받고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한다고. 신청해야 하네요.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 앞에서 이동 신청할 때는 다 며칠이었는데 60일인데 여기에 90일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해서 말소시키기도 하고 말소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시키겠죠. 말소시킨 다음에 말소시킨다 그 말은 뭐요? 지적 공부를 없애겠다 그 말입니다. 없앴죠. 그러면 통지를 또 해줘야 돼. 직권을 했죠 지금. 그러면 누구한테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바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공유수면 관리청이야. 공유수면 관리청이에요. 자, 차이점은 90일도 차이점이지만 통지할 때 두 군데 다 통지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통지하고 네가 관리하고 있는 바다가 물이 늘어나서 이 토지가 말소되었으니까 말소시키면 통지해줘. 그러면 말소는 지적 공부를 관리해야 되니까 여기는 말소는 의무입니다. 지적소관청이 말소를 해야 합니다. 말소는 해야. 신청을 받아서 말소 신청 받아서 말소해야 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고. 지형의 변환으로 다시 물이 빠질 수 있나 없나요? 빠지면 자 말소가 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바다가 되었잖아요. 바다는 개인 거야 국가 거야? 국가 토지가 되었다고 말소됐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빠졌잖아요. 이미 누구 거 된 다음에 국가 소유된 다음에 빠졌잖아요. 회복은 의무가 아니에요.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대. 말소 신청을 받으면 말소는 신청을 받아서 하든지 직권을 하든지 의무입니다. 다시 지형의 변화 등으로 뭐 토지가 된 경우 회복 등록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의무상 아니죠. 회복 등록을 했다. 그 누구 거예요 이게? 국가 소유예요. 바다가 된 다음에는 말소가 되었죠. 여기 큰 강이 있죠. 태화강 있나요? 농지가 있을 거 아니요. 태화강이 넘쳐가지고 갑 소유 농지가 을소유 농지가 침식돼서 하천은 태화강 밑에 잠긴 걸 뭐라 해요? 포락지라 해. 이거 누구 거야? 개인 거 아니야. 개인 소유권이 없어졌다고.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야. 그럼 회복 등록을 할 수 있고 했죠. 했다면 다시 통지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통지해줘. 예? 90일 말소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분하시고 통지는 누구 된다 한다. 여기 답이요. 자 거기 보세요 이제.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되었다. 바다가 되면 무조건 말소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원상 회복이 된다고. 원상 회복할 수 없다. 두 번째 바다가 되는데 하천으로 바꾸려 보니까 하천도 아니야.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 그때 말소하는 것이다. 그럼 대상 토지는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다음에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없어야 하고 두 번째 뭐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말소시킨다. 두 가지요.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는가? 일시적인 지형 변화. 일시적인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되었다. 그러면 일시적이니까 다시 회복된다 그 말 아니야? 그 말소시켜야 안 시켜요?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는 X입니다. 그러면 말소 절차는 말소 신청을 하고 통지한다 그랬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받으면 며칠? 60일이 아니고 통지 받은 날 밑줄. 바다로 된 날부터 하면 안 돼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토지 소유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한탄하고 술 먹고 있겠지. 신청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밑에 직권 말소.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통지받은 날 며칠 90일은 어차피 아신다고 앞으로 90일 이거밖에 없으니까 통지받은 날 체크하시고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야.
직권으로 말소 뭐요? 해야 합니다. 넘기시고. 말소된 토지 회복이 있죠. 회복 미출하시고 지정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되었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상의 말소 및 회복 등록에 대한 통지는 두 군데 다 한다 그랬죠. 말소 등록했다. 그 다음에 회복 등록한테 두 군데 다 누구? 토지 소유자 또 공유수명관리청 두 군데 통지합니다.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통지하면 안 돼요. 토지 소유자고 공유수명관리청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조금 있는 게 밑에 토지의 특수이동이 있나요? 특수이동이다는 말은 보세요. 토지 이동은 이 뭐요? 표시사항이 바뀌는 게 토지 이동 아니에요. 근데 특수이동은 1번 보세요. 등록상에 정정이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상에 잘못되었다고 그걸 바로잡는 것도 이동이야. 어차피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표시사항을 고쳐야 되니까 그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시킨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그럴 수 있나 없나요? 무구동이 명칭이 바뀔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 세 가지가 특수 이동인데 옆에 그걸 쪼개서 해놓은 게 옆에 보세요. 3절에 축척 변경이 있죠. 시험에 거의 나오는데 축척 변경은 101페이지부터 한번 넘겨보세요. 내용이 많아. 내용이 106페이지까지가 축척 변경이고 107페이지 축척 변경위원회 있나요? 축척 변경 사업을 위한 위원회가 축척 변경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축척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 3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있나요? 도시개발사업 등은 뭐 확정청량에서 오늘 관련 단어 몇 개 해봤죠? 여기 특례조항이 있고 넘겨보시고. 그 다음 111페이지 토지 이동이 된 대로 뭐 한다고요? 지적공부 정리한다 그랬죠? 정리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네요. 해야 되겠죠? 114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상에 오류 정정이 있죠. 등록상의 정정은 특수이동에서 앞에 나왔죠. 이것도 내용이 넘겨보시면 제법 있다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했죠. 정리한 내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했다면 모두 일치시켜야 되니까 등기부도 일치시켜야 되니까 등기 촉탁 제도가 있고 소유자가 이동 정리한 내용을 모르면 누구한테 통지한다고 옆에 117페이지 지적공부 정리 통지 있죠. 여기까지 봐야 토지 이동이야. 1, 2월 달은 청량은 못하겠다 그죠? 청량 두 문제는 다음에 하고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네.